자, 이어지는 순서 색다른 뷰로 이어가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시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변수들이 참 산재해 있는데 우리가 이럴수록 성장주, 조금 더 종목의 모멘텀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재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어떤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그 쇼핑몰 구축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을 얘기를 드릴게요. 카페24와 코리아센터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 네. 근데 이거 우리나라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그렇죠. 지금 어제는 테슬라는 또 올랐네요. 2,000슬라를 굳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확진자가 누가 많나요? 미국이 많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 1위예요, 지금. 그 발생자 수도 그렇고 확진자 수도 그렇고 사망자 수도 1등인데 미국은 그냥 매일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고 그렇죠? 테슬라는 계속 올라가고 우리나라만 맨날 확진자가 뭐 200명에서 3자로 됐다고 또 떨어지고 참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 아직도 5만 원대인 거 아시나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다른 종목들 다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5만 원대예요, 아직도.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떨어졌고. 참 우리나라 좀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 하시는 분들이 왜 그 양도세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미국 시장이 지금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왜 가는지 알겠어요. 미국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금 계속 올라버리니까 어느 구간에 들어가도 내가 적립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봐버리니까 참 그래서 이게 종목 선택이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장이다. 힘들어요. 우리나라 투자자들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종목 선정 솔직히 대충 해도 미국 시장은 지금 다 수익 나는 장세고 뭐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코로나 사태 지금도 지금 극명하게 또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참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게 참 정말 그 숙제입니다, 숙제. 그래서 지금 뭐 오늘 보는 거는 코리아센터라는 업체가 최근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카페24가 좀 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얘기를 앞에 일부러 깐 건 아닌데 제가 일부러 깔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그 카페24가 원래 먼저 상장했을 때 테슬라 상장 요건으로 최초로 상장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카페24가 테슬라처럼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아닌데 테슬라 상장 요건이란 건 테슬라처럼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이익이 나지 않아서 원래는 거래소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 자격에 미달하는데 미래 성장성을 보고 그냥 일단 지금 뭐 씨앗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페24가 그런 루트로 그러니까 뭐 입시로 따지면 특별 전형이 요즘에 많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증시에 특별 전형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뭐 그 정말 입시에서는 특별 전형을 좀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잖아요. 금수저들이. 근데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만약 그런 게 없다면 그런 나쁜 일이 없다면 예전보다 기회의 문턱이 많아졌어요. 문턱이 낮아졌죠. 왜냐면 이렇게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도 해주고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코스닥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적자가 되면 관리 종목 지정되고 상장 폐지 요건도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뭐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기술 특례 뭐 이런 걸로 들어온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적자여도 봐줘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조금 지금 실력은 부족하고 성과는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작은 강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토대는 마련이 된 건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카페24도 좋은 시기에 상장을 했고요. 그걸 타서 그거는 기업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뭐 그런 그 조건이 있을 때 잘 파악을 해가지고 주관사 선정해서 들어오는 것도 능력이죠. 그래서 카페24가 들어와서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그 상장일 날이 57,000 얼마였을 거예요. 57,900원이 20만 원을 갔어요. 18년도 7월 16일 날. 장난이 아니죠. 정말 테슬라처럼 갔어요. 공 하나 빠진 이때 20만 원을 갔어요. 그래서 테슬라 상장 요건으로 좀 특이하게 대비를 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뒤로 그걸 그대로 내뱉었어요. 이게 약간 신규 상장주의 좀 그런 면모예요. 우리 그 프로에서도 새내기들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막 성적을 막 잘 내가다가도 한번 부진에 빠져버리면 어떤 경험도 부족하고 이러기 때문에 한없이 또 곤두박질을 쳐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카페24가 올라갔다 그대로 내려왔다가 요즘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코리아센터가 상장을 해요. 그 시기에 코리아센터가 상장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동지가 생겼죠. 왜냐하면 코리아센터가 처음에 상장을 할 때 처음에 그 공모가 산정이라던가 이런 걸 할 때 기준 기업을 내세워요. 근데 코리아센터가 3개의 기업을 내세웠는데 그중에 하나가 카페24였어요. 카페24가 이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으니 우리 코리아센터도 이 정도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코리아센터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카페24랑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둘 다 쇼핑몰을 구축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예요. 우리가 뭐 네이버, 뭐 카카오, 뭐 강소기업에는 뭐 무신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옥션, G마켓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그 쇼핑몰을 운영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가끔 경험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잘못 건드려서 오류가 났을 때 카페24라는 거 혹시 뜨시는 거 보셨어요? 전 많이 경험했거든요. 인터넷이나 모바일 쇼핑을 하다가 뭐가 오류가 나서 오류 화면이 뜨면은 거기 뭐 카페24 뭐 솔루션 뭐 문의하세요 이런 게 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카페24가 여기를 이 쇼핑몰 솔루션을 제공했구나. 저는 그때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요게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카페24는 일단 사업 구조랑 쇼핑몰 솔루션, 그러니까 뒤에서 백업을 하는 업체죠. 카페24가 직접 쇼핑몰을 차리는 건 아니에요. 네. 카페24 쇼핑몰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쇼핑몰을 뒤에서 그걸 자료 같은 걸 제공해주고 데이터베이스 백업도 해주고 뭐 오류 나면 고쳐주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카페24는 5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솔루션 제공업체로 따지면 카페24가 좀 더 가깝고요. 근데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상품 조달 사업 매출 비중이 60%예요. 이게 뭐냐면 코리아센터는 그 몰테일이라는 해외 직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직접 물류센터를 운영해요. 그래서 그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조달하는 게 60%예요. 그러니까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죠. 쇼핑몰 구축 솔루션 업계라고 할 수가 있지만 카페24가 좀 더 쇼핑몰 구축 솔루션에 가깝고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에는 물류 조달 여기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성격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주가의 차이도 약간 여기서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두 종목을 지금 우리가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종목 모두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언택트 시대를 이렇게 앞당기면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렇게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 관련주들이 성장주 쪽으로 편입이 돼서 부각을 받고 있잖아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장 역할을 하지만 이를 따라가는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제가 그 예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는 종목은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뭐 10개는 안 넘잖아요. 근데 제가 데일리로 거의 나오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종목만 계속하면 똑같은 종목만 1년 내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하지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건 좋아하는 건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게 뭐 지어소프트는 저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비슷한 맥락에서 옛날에 다나와란 종목을 얘기를 굉장히 오래 전이에요. 아마 이거 방송 초기에 얘기 드렸을 거예요. 지금 얼마 갔나 보세요. 열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급등주 안 따라가도 제가 계속 그 좋아하고 뭐 꾸준히 상승한다는 종목은 그냥 꾸준히 갖고 있으면 수익이 나요. 지금 다나와 엄청 갔어요. 지금 그리고 외국인은 폭풍 매수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데서 이어지는 거예요. 카카오 네이버가 엄청 대장이죠. 카카오 네이버는 대장인데 카카오 네이버가 시장을 키워놨으니 다나와 같은 업체도 어떻게 했어요? 다나와도 작지만 그래도 가격 비교 사이트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생필품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PC에서 생필품으로. 여행 상품도 팔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나와도 같이 봐야 되고. 이 연결고리를 잘 안다면은 예.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이런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거네요. 예, 요거는 준비는 안 했는데 앵커님이 던지셔서 꺼집어낸 종목이고. 네. 예. 그리고 요거 왜 여기서 주가 차이가 나나 좀 볼게요. 코리아센터 일단 IR 자료 보여드릴게요. 코리아센터가 하고 있는 게 몰테일. 저는 해외 직구 가끔 하는데 제가 좀 불편 겪었던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 루이스 폴센이라는 비싼 조명을 사고 싶어서 샀는데 살려고 했는데 네덜란드에 그 쇼핑몰에 있어가지고 네덜란드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글에 막 검색하고 이러고 결국에는 네덜란드 사람이랑 메신저에서 배 타고 받긴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나중에 코리아센터에서 몰테일이라는 해외 직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니까 한국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고 원화 환전 같은 경우도 그냥 환전을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여기서 다 해주고 너무 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몰테일을 실제로 이용하나 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SNS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죠. 몰테일이라는 글로벌 소싱 해외 직구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매출 비중 60%가 있고 그리고 쇼핑몰 구축 솔루션 얘네 프로그램 이름은 메이크샵이에요. 메이크샵, 샵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메이크샵에다가 여기 부탁을 하면 처음에 쇼핑몰 시작하고 싶은데 뭐 컴퓨터도 컴맹이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아주머니들이나 할머니분들. 여기다 부탁을 하면 뭐 처음에 무료 서비스도 많고 조금 비싼 거 프리미엄 내면 조금 더 효과를 주고 뭐 이래요. 이런 것도 하고 복수 마켓 통합 관리라고 해서 여러 마켓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해주는 거 플레이 오토 있고 자 여기 광고 마케팅을 보면은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에누리를 갖고 있어요. 아까 제가 다나와를 말씀드렸잖아요. 다나와는 상장 업체고 이 비교 사이트에서 다나와랑 에누리랑 쌍벽이에요. 아시죠? 다나와 에누리
를 통해서 들어가시는 분도 많죠. 물론 네이버가 지금 점령해서 네이버에서 그냥 하시는 분 많은데 다나와 에누리 쓰시는 분 많아요. 옛날부터 쓰시던 분들은. 얘가 에누리를 갖고 있고 밑에 스마트 택배 갖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스마트 택배는 뭐냐면 택배 회사에서 나오는 정보들 있죠. 이 스마트 택배에서 다 모아가지고 여기에 빅데이터를 구축해놨어요. 얘네가 이거를 활용해갖고 또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요즘에 빅데이터 지금 사회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몰테일 이거는 글로벌 물류하는 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코리아 센터는 쇼핑몰 취급 물품이 주로 어디에 한정돼 있냐면 가전, 생필품, 건강식품 위주예요. 가전식품, 건강식품 위주예요. 그리고 이 지금 아까 전에 카페24, 이건 카페24인데 카페24는 주로 이 쇼핑몰 구축 솔루션의 그 주력이라고 했죠. 아까 매출 비중이 50%예요. 그래서 쇼핑몰을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카페24가 꾸민 화면이에요. 이 화면으로 예시를 해놓은 거고 IR 자료에. 근데 카페24가 이 쇼핑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뭐 이런 업체들인 주로 어디를 했냐면 의류 및 화장품 업체를 60%를 갖고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차이가 난 거예요. 카페24가 요즘에 조금 올랐지만 코리아 센터보다 덜 올랐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예요. 뭔지 아시겠죠? 화장품 업체의 주가. 제가 LG생활건강 말씀드린 다음에 다음날 5%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품 좀 하려면 LG생활건강 하시라고 했죠. 아모레파시픽이나 이런 거 힘들고 전반적으로 화장품은 힘들다고. 그래서 의류 및 화장품 업체 비중이 60% 초과하는 카페24는 좀 불리했던 거예요. 언택트 시대에. 근데 지금 코리아 센터가 그 주로 쇼핑몰 구축 솔루션 제공한 업체들은 생필품하고 건강식품 위주로 했어요. 지금 콜마 B&H라는 종목 아시죠? 날라간 종목? 건강기능식품 파는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생필품들. 우리 뭐 못 나가니까 물이나 이런 거 막 집에서 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오아시스가 지금 뜨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갈린 거예요. 의류 및 화장품은 좀 어려우니 그 카페24는 이걸로 치중돼 있어서 주가의 그 탄성이 조금 덜했고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는 생필품이나 건강식품 위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이득을 본 거예요. 여기서 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요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언택트 시대에는 코리아 센터가 조금 유리한 면이 있고 하지만 이제 제가 뭉뚱그려서 이 두 개를 얘기 드린 이유는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이 인터넷 쇼핑몰이나 모바일 쪽으로 뛰어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 두 종목이 장기적으로는 같은 길을 갈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런 그 점유율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거고. 그건 알겠고 성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견이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일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이 종목의 성격을 봤을 때 뭐 오랫동안 지켜봤을 때 이전에 아프리카 TV처럼 사실 좋은데 잘 가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남아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는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히 올랐어요. 요즘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유튜브가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아프리카 TV에서 다 그냥 그 약간 별풍선 논란도 있고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약간 제재를 가하는 면이 있어서 근데 그때 유튜브가 터지면서 사실 스타들이 다 들으러 넘어갔거든요. 대표적인 분이 대도서관 분이 유튜브에서 컸는데 넘어갔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그런 넘어간 부분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카페24랑 코리아 센터는 약간 다르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더 전반적인.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는 개인 방송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점유율 싸움을 하는 거라 유튜브에 뺏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코리아 센터랑 카페24는 그 뒷부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옥션 G마켓이 싸우면 옥션이 이기면 G마켓은 비중이 줄어들지만 옥션 G마켓이 싸우는 그 전체 카테고리를 뒤에서 백업해주는 업체인 코리아 센터랑 카페24는 어쨌든 옥션이 이기든 G마켓이 이기든 그게 상관없이 전체 시장이 커지면 되는 거잖아요. 뭐 옥션 2, 3가 나오면 얘네는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시장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얘네 둘이는 파이를 갉아먹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아프리카 TV랑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저희 방송하기 전에도 약간 광고가 그런 게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대기하는 시간에. 거기 뭐 사과를 파시던 분이 저희 아버지가 그런 광고 나오지 않았나요? 아버지가 쇼핑몰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업체들이에요. 네네. 마지막으로 뭐 실적이나 이런 걸 좀 짚어보죠. 네. 그렇게 성장 스토리 얘기했는데 그럼 실적이 나오냐? 나와요. 정말 좋게 나오고 있어요. 2017년에 코리아 센터가 매출액이 1,330억짜리였는데 2020년 예상치가 3,200억이에요. 자, 이게 물론 예상치라고 틀릴 수도 있지 않냐. 지금 언제까지 나왔죠, 벌써? 지금 벌써 반기가 나왔잖아요. 반기까지 확정됐죠? 1, 2분기가. 1, 2분기 확정된 게 벌써 실적이 합치면 1,600억 가까이 나와버렸어요, 벌써. 반을 지금 달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달성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업이익이
2017년에는 63억짜리가 180억이니까 3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카페24도 한번 보죠. 카페24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2020년에 2,400억, 이것도 2017년에 1,400억짜리였고 영업이익이 74억이었는데 2020년 예상치 114억. 코리아 센터가 조금 더 극적으로 올라가고 있긴 하네요. 그렇죠? 극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 매출 비중이 아까 생필품 건강식품이다. 그래서 이쪽에 조금 투자를 더 하고 싶으신 분은 요즘에 좀 언택트 시대에 조금 더 각광받을 수 있는 거는 코리아 센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카페24도 이제 그 살아나게 되면 화장품이나 의류 매출도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페24도 겉으로 나쁘지 않고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을 같이 보시면 좋고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관점들 뭐 다나와나 네. 그리고 오아시스를 갖고 있는 지어소프트 얘기를 했다. 그 관점이 더 마음에 드시면 코리아 센터를 선택하는 게 더 맞겠죠. 알겠습니다. 자, 전자상거래 솔루션의 맞수라고 불리는 코리아 센터와 카페24 오늘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색다른 뮤 신일섭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